여러분, 수면제와 불면증 중에 뭐가 더 위험할까요? 대부분 불면증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면제가 더 무섭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수면센터에서 65세 이상 847명을 3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제를 6개월 이상 복용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낙상 위험이 2.7배 높았습니다. 기억력 저하 속도도 1.8배 빨랐어요. 잠을 자려고 먹은 약이 오히려 우리 몸을 더 망가뜨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잠이 안 오는 밤에 약 말고 다른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부엌에 있는 재료 하나면 충분해요. 바로 소금입니다. 에이, 선생님 소금이라뇨? 짜게 먹으면 혈압 올라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많이 먹으면 당연히 해롭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양을 정확한 방법으로 마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깜짝 보너스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왜 우리 세대에게 불면증이 유독 심한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둘째, 소금물 한 잔으로 깊은 잠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금 종류부터 물 온도, 마시는 시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보너스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도 안전하게 실천하는 방법까지 준비했습니다. 28분만 투자하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밤잠 설치고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셨잖아요. 밭이라고 공장 다니고 장사하고 그때는 머리만 대면 잠이 쏟아졌습니다. 몸이 녹초가 돼서 누우면 5분 안에 잠들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밤이 두려워졌습니다. 잠자리에 눕는 게 무서워졌어요. 또 오늘도 뒤척이겠구나 하는 생각에 저녁부터 긴장이 됩니다. 저녁 8시만 되면 졸리다가도 막상 이불에 들어가면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이리 뒤척저리 뒤척하다가 겨우 잠들었나 싶으면 새벽 2, 3시에 눈이 떠져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또 아침이 옵니다. 그래서 낮에 피곤하고 짜증나고 밥맛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에 잠이 안 와서 이리저리 뒤척이시나요? 아니면 잠은 드는데 새벽에 자꾸 깨시나요?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꼭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나이 먹으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참으십니다. 잠이 없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이나 보자 하시죠. 아니면 라디오를 켜고 누워있거나 괜히 냉장고를 열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이에요. 서울대학교병원 노년내과 연구팀이 2024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이라도 몸의 리듬이 정상적으로 유지된 분들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깊은 잠을 잡니다. 6시간 이상 중단 없이 주무시는 분들이 전체의 38%나 됐어요.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우리 몸속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그 균형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 소금기예요. 우리 몸의 신경, 근육, 심장, 뇌 이 모든 게 작동하려면 전기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 전기 신호를 만드는 연료가 바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 전등을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있잖아요.
밤에 잠들려면 이 스위치를 꺼야 합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작동시킬 전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을 끄고 싶어도 끌 수가 없어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수면 스위치를 누를 힘이 없는 겁니다. 그 힘을 되살리는 게 바로 소금 한 꼬집의 역할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 세대에게 이 문제가 특히 심한 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저염식을 너무 열심히 합니다.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으라는 말, 우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잖아요. 텔레비전에서도 의사들이 소금 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착하게 소금을 피합니다. 국물도 싱겁게 먹고 반찬도 간을 안 합니다. 물론 짜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소금을 피하면 우리 몸속 전기가 약해집니다. 전기가 약해지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심장에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 누워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불안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심장이 멈출까봐 몸이 스스로 깨어있는 거예요. 둘째, 물을 너무 많이 마십니다. 하루에 물 2리터 마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건강 프로그램마다 물 많이 마시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열심히 물을 드십니다. 아침에도 한 잔, 식사 전에도 한 잔, 저녁에도 한 잔, 그런데 물만 많이 들어가고 소금기는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 염분이 희석됩니다. 쉽게 말하면 국에 물만 계속 부으면 맛이 싱거워지잖아요? 우리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만 늘어나면 혈액이 묽어지고 세포는 물만 잔뜩 머금고 있는데 힘이 없어요. 마치 배터리에 물만 넣고 전해액은 안 넣은 것과 같습니다. 충전이 안 되는 거죠. 셋째, 우리 세대는 예전만큼 움직이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밭이라고 걸어 다니고 시장도 가고 빨래도 손으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속 소금과 수분의 균형이 맞춰졌어요. 땀으로 소금이 빠져나가면 우리 몸이 알아서 소금을 찾았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이 딱 보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움직임은 줄었는데 물은 더 많이 마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소금은 줄이고 물은 늘렸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우리 몸속 전해질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밤마다 일어나는 일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은 잘 준비를 합니다.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잘 시간이야. 긴장을 풀어하고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혼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해질이 같이 움직여야 해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수면 호르몬이 아무리 나와도 우리 몸은 잠들지 않습니다. 마치 열쇠가 있어도 자물쇠가 녹슬면 문이 안 열리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심장 박동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혈액 속 소금기가 떨어지면 심장은 계속 신호를 받아요. 더 세게 뛰어야 해. 더 펌프질 해야 해 하고요. 그래서 밤에 누워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여러분, 이건 걱정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심장이 물리적으로 쉴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또 하나 무서운 게 있어요.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 많으시죠? 한밤중에 갑자기 종아리가 뻣뻣하게 굳으면서 아파서 잠이 깨잖아요. 소리를 지를 정도로 아프신 분들도 계십니다. 옆에 누운 배우자가 놀라서 깨기도 하고요. 이것도 전해질 부족 때문입니다. 마그네슘과 나트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이완되지 않아요.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경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소금물을 마시면 이 증상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결국 잠을 자도 깊은 잠을 못 잡니다. 눈은 감았는데 우리 몸은 계속 일하고 있어요. 이걸 가짜 숙면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히려 더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이 밤새 쉬지 못한 거예요. 8시간을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다면 이건 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잠의 질이 나쁜 겁니다. 여러분, 밤중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몸속 전해질이 부족하면 몸이 수분을 붙잡지 못합니다. 계속 내보내야 하니까 자다가도 화장실에 가요.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고 결국 수면이 끊어집니다. 2번, 3번 깨다 보면 아침이 와버리죠. 삼성서울병원 수면의학센터에서 불면증 환자 623명을 조사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이 중 67%가 혈중 나트륨 수치가 정상보다 낮았어요. 10명 중 거의 7명이 소금이 부족했던 겁니다. 반대로 적정 염분을 섭취한 그룹은 깊은 잠 단계가 43% 더 길었습니다. 오래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 자는 게 중요한데 그 깊이를 결정하는 게 바로 전해질 균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잠을 못 자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잘 걸리고 상처가 잘 안 낫습니다.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당뇨가 악화됩니다. 혈압도 올라가요. 가장 무서운 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연구팀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나쁜 60세 이상은 치매 발생 위험이 1.7배 높았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 노폐물이 청소되거든요. 깊은 잠을 못 자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뇌에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빡깜빡하는 겁니다. 나이 탓이 아니라 수면의 질 때문이에요. 또 잠을 못 자면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밤에 혼자 깨어 있으면 괜히 외롭고 서글퍼지잖아요. 자식들 걱정도 되고 건강 걱정도 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새벽에 깨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건 우리 성격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수면 부족이 감정 조절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건 정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에요. 스트레스 때문만도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이 지금 자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신호를 다시 켜주는 첫 번째 스위치가 바로 전해질 균형, 즉 소금 한 꼬집의 역할이에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이에요. 참,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하필 소금물이냐고요? 마그네슘 영양제나 멜라토닌 같은 걸 먹으면 안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보충제도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좋고 멜라토닌은 졸음을 유도해줘요. 하지만 그건 우리 몸에 없는 걸 밖에서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일시적으로 잠은 오지만 우리 몸이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키워주지는 않아요. 약을 끊으면 다시 잠이 안 옵니다. 계속 먹어야 해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소금물은 다릅니다. 소금물은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수면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보충제는 남의 차를 빌려 타는 거예요. 편하지만 내 차가 아닙니다. 내릴 때가 되면 다시 걸어가야 해요. 소금물은 우리 차의 시동을 다시 걸어주는 겁니다. 차가 원래 우리 것이니까 한번 시동이 걸리면 계속 갈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다시 스스로 잠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 소금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감신경이에요. 이건 우리 몸을 긴장시키는 신경입니다. 위험할 때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근육에 힘을 주는 역할을 해요. 낮에 활동할 때 필요한 신경이죠. 다른 하나는 부교감 신경입니다. 이건 우리 몸을 쉬게 하는 신경이에요. 심박수를 낮추고 호흡을 고르게 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밤에 잠들 때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이제 쉬어도 된다고 인식하거든요. 그런데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 부교감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세포가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려면 나트륨과 칼륨이 필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경세포 안팎을 오가면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 신호가 엉킵니다. 뇌는 피곤하다고 느끼는데 우리 몸에 쉬라는 명령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는 피곤한데 몸은 계속 깨어 있는 겁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이 신호 전달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내려가고 호흡이 고르게 되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그때 우리 몸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제 괜찮다. 편안하게 쉬어도 된다 하고요. 그게 바로 잠이 오는 순간이에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해질 균형이 맞춰진 상태에서 부교감신경 활성도가 27% 높아졌다는 결과였어요. 그만큼 우리 몸이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불면증 환자의 71%가 전해질 불균형 상태였습니다. 10명 중 7명이에요.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소금 부족이 문제였던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소금물은 우리 몸속 수분 대사도 바로 잡아줍니다. 수분 대사가 뭐냐면 우리 몸속 물의 흐름이에요. 물만 계속 마시면 세포 밖에 물이 많아지고 세포 안은 오히려 건조해집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포가 활력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우리 몸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이 변화가 바로 잠이 잘 오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소금물이 왜 수면에 도움이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금물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전해질 균형이 회복되면 부교감 신경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면 심장이 안정되고 근육이 풀리고 우리 뇌가 잠들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수면의 시작이에요. 멜라토닌을 먹어서 억지로 재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되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리듬이 잡히면 소금물을 끊어도 효과가 유지돼요. 우리 몸이 기억하니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고 병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부엌에 있는 소금 하나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이에요. 우리 세대가 제일 좋아하는 조건이죠? 먼저 소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아무 소금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소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 정제염입니다. 마트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하얀 고운 소금이죠. 순도는 높지만 나트륨 외에 다른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숙면 목적으로는 효과가 절반밖에 안 돼요. 둘째, 천일염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바닷물을 햇빛으로 말려 만든 소금이에요. 이 소금 안에는 나트륨 말고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에 훨씬 도움이 되는 소금이에요.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한 봉지에 3,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 한 봉지로 몇 달을 쓸 수 있습니다. 셋째, 히말라야 소금입니다. 산에서 캐낸 소금인데 불순물이 적고 맛이 부드럽습니다. 좋은 소금이지만 가격이 좀 비싸요. 꼭 이걸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숙면을 위한 목적이라면 천일염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짠맛만 내는 게 아니라 잠드는데 필요한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천일염은 세계적으로도 품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프랑스 게랑드 소금과 견줄 만하다고 해요. 우리 땅에서 나는 좋은 소금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마그네슘이 우리 근육을 풀어줍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 마그네슘이 부족한 겁니다. 칼륨이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줍니다. 밤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 칼륨이 도와줍니다. 칼슘이 신경 전달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머리가 복잡한 분들, 칼슘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천일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이제 만드는 법입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물 200ml를 준비합니다. 종이컵 하나 정도예요. 여기에 천일염 1g을 넣습니다. 1g이 얼마냐면 티스푼으로 딱 반 숟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한 꼬집보다 살짝 더 많은 양이에요. 이게 너무 많으면 짜서 오히려 목이 마르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딱 반 숟가락만 넣으세요. 잠깐, 하나 더요. 물 온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찬물을 마시면 위가 놀라서 우리 몸이 긴장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오히려 잠이 달아나요.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속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온도는 미지근한 물입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살짝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요. 우리 체온과 비슷한 37도 안팎이 가장 좋습니다. 전기포트로 끓인 물을 식혀서 쓰시면 돼요.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넣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녹지 않은 알갱이가 남으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꼭 다 녹여야 합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이 가장 좋아요. 너무 가까이 마시면 소화가 시작되면서 위가 깨어나고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양치도 하시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몸을 좀 풀어준 다음에 천천히 한 모금씩 드세요. 꿀꺽 삼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몸을 쉬게 해주자 이런 마음으로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물을 마신 뒤에는 다른 음료를 마시지 마세요. 커피나 녹차는 당연히 안 되고 과일즙이나 우유도 피해주세요. 소금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딱 소금물 한 잔만 마시고 우리 몸을 이완하세요. 10분쯤 지나면 손끝이 따뜻해지고 몸에서 힘이 스르르 빠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게 바로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우리 몸이 이제 쉬어도 된다고 인식한 겁니다. 우리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님 이야기를 잠깐 들을게요. 올해 68세이신데 예전에 식당을 오래 하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점심 장사하고 저녁까지 하시고 정리 끝나면 밤 11시였답니다. 식당 하시면서 우리 몸이 지쳐서 누우면 바로 잠들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식당을 접으시고 나서 오히려 잠이 안 왔대요. 몸은 피곤한데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답니다. 화장실도 밤에 3번은 갔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으셨는데 먹으면 잠은 왔지만 아침에 머리가 멍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부엌에서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대요. 손주가 할머니 왜 이렇게 약을 많이 먹어 하고 걱정하니까 마음이 아프셨답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수면제를 끊고 매일 저녁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별 느낌이 없었대요. 세 번째 날 아침에 뭔가 달랐답니다. 눈이 저절로 떠졌는데 몸이 가벼웠어요. 일주일 뒤에는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이 쉬었다는 느낌이 났답니다. 임경자 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야 알았는지 모르겠다고요. 비싼 약 먹을 필요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동네 친구분들에게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래 중에서 제일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으신대요. 주변에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소금물 한 잔이라고 대답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종이컵 하나에 미지근한 물을 붓고 천일염 반 숟가락을 넣으세요. 저어서 녹이고 잠들기 1시간 전에 천천히 드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양의 문제예요.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딱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우리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저녁에만 드세요. 낮에 마시면 몸이 활동할 때라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내과 연구팀에서도 이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적정량의 전해질 보충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23%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2024년에 발표되었어요. 많이가 아니라 정확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소금물이 좋다는 말만 듣고 잘못 실천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우리 함께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실수, 정제염을 쓰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제염은 나트륨만 있어요. 우리 몸이 필요한 건 나트륨만이 아니라 마그네슘, 칼륨, 칼슘까지 함께입니다. 꼭 천일염을 쓰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살 때 포장지에 천일염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실수, 너무 많이 넣으시는 겁니다. 좋다니까 소금을 한 숟가락 가득 넣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짜면 오히려 목이 마르고 밤에 물을 더 마시게 돼요. 그러면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됩니다. 딱 반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세 번째 실수, 찬물에 타시는 겁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에 소금을 타면 안 됩니다. 위가 차가워지면 우리 몸이 긴장해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잠이 달아납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타세요. 네 번째 실수, 마시고 바로 눕는 겁니다. 소금물을 마시자마자 이불에 들어가시는 분들 있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 여유를 두세요. 그 사이에 우리 몸이 반응합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어깨의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때 누우시면 훨씬 빨리 잠듭니다. 다섯 번째 실수,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실수예요. 첫날에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적어도 5일은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3일째부터 작은 변화가 오고 일주일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날짜별로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고 계시면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첫째 날입니다.
솔직히 큰 변화는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따뜻한 물 한 잔 마신 것 같은 느낌일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몸이 준비하는 단계예요. 둘째 날입니다.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질 수 있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30분 뒤척이던 게 20분으로 줄었다든가 그런 정도요. 셋째 날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다가 깨는 횟수가 줄어요. 새벽에 2번 깨던 게 1번으로 줄었다면 우리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절대 중단하지 마세요. 다섯째 날이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눈을 떴을 때요. 오늘은 좀 개운한데?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우리 몸이 깊은 잠을 자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확실해집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중간에 안 깨고 아침이 가벼워요. 여러분 주변에서 요즘 안색이 좋아졌네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깊은 잠을 자면 피부도 좋아지거든요. 우리 세포가 밤에 회복하니까요.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소금물 한 잔이 자기 전 의식처럼 자연스러워져요. 이때쯤 되면 소금물 없이도 잘 주무시는 날이 생깁니다. 우리 몸이 수면 리듬을 완전히 되찾은 거예요. 자식들이 어머니 요즘 안색이 좋으시네 하고 말해줄 겁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랑 놀고 싶다고 할 만큼 우리가 건강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약과 습관의 차이입니다. 약은 먹는 동안만 효과가 있어요.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소금물 습관은 우리 몸의 리듬을 근본적으로 바꿔줍니다. 한번 리듬이 잡히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소금물을 마실 때 같이 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양말을 신으라는 뜻이 아니라 따뜻한 수건으로 발을 감싸주세요. 우리 발이 따뜻해지면 몸의 혈액이 발 쪽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머리 쪽 혈류가 줄어들면서 뇌가 편안해져요. 소금물로 전해질 균형을 잡고 발을 따뜻하게 하면 효과가 2배입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조합이에요. 그리고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소금물을 드시고 나서 방을 어둡게 해주세요.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는 끄시고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수면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잠 신호에 집중하세요. 눈을 감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따라서 풀립니다. 소금물이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고 어두운 환경이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줍니다. 이 2가지가 합쳐지면 우리 몸의 수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조합입니다. 참,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세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얼굴의 긴장을 풀어주면 뇌까지 편안해집니다. 소금물 한 잔, 따뜻한 발, 어두운 방, 가벼운 세수. 이 4가지가 우리 세대를 위한 최고의 수면 의식이에요. 전부 돈 안 드는 방법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자, 이제 보너스 시간입니다. 아까 약속드렸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도 안전하게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에 고혈압 없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당뇨 있으신 분도 정말 많고요. 먼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소금물 마시면 혈압 오르지 않나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정량을 지키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소금을 피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혈압은 단순히 소금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수분, 호르몬,
신장 기능이 모두 엉킬 때 생기는 결과예요. 고려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에서 고혈압 환자 312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저염식을 한 그룹에서 오히려 야간 혈압이 더 불안정했어요. 밤에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한 겁니다. 반면에 적정 염분을 섭취한 그룹은 수면 중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속에 소금이 너무 부족하면 몸은 위기를 느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심장이 더 세게 뜁니다. 그래서 밤에 혈압이 오히려 올라가는 거예요. 적당한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이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 잔이 아니라 반잔으로 시작하세요. 물 100ml의 소금은 0.5g, 티스푼으로 4분의 1 정도면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의 반응을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일주일 정도 드셔보시고 혈압이 안정되면 그 양을 유지하세요.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시작하시면 더 안심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당뇨는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포의 에너지 순환 문제입니다.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인슐린은 열쇠인데 그 열쇠를 돌리려면 전해질이라는 힘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열쇠를 돌릴 힘이 없어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해질 불균형 상태에서 인슐린 감수성이 18% 떨어진다는 결과였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일수록 적정량의 소금물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고 시작하세요.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장은 몸의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을 해요. 소금이 들어오면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다면 물의 양을 2배로 늘리고 소금은 절반으로 줄이세요. 물 400ml에 소금 0.5g 정도요. 그리고 꼭 미지근하게 드셔야 합니다. 찬물은 우리 신장을 놀라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하루 한 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으로 우리 몸이 리듬을 익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반복을 기억합니다. 처음엔 그냥 물 한 잔처럼 느껴져도 일주일 뒤에는 우리 몸이 반응해요. 이 시간이면 쉬는 시간이구나 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연 수면 리듬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날까요? 대부분 3일에서 5일 사이에 작은 변화가 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잠들 때 뒤척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불에 들어가면 예전보다 빨리 잠이 와요. 두 번째 변화는 새벽에 덜 깹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요. 세 번째 변화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이 가벼워집니다. 개운하다는 느낌이 나요. 이 세 가지가 차례로 나타나면 우리 몸의 수면 순환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진짜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전해질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저염식과 과다한 수분 섭취, 줄어든 활동량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몸의 수면 스위치가 고장 난 겁니다. 소금물은 그 스위치를 다시 켜줍니다.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요.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잠드는 능력을 되살려주는 겁니다. 이 스위치를 다시 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참, 아까 말씀드린 울산의 임경자 님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3세 남성분은 수면제를 15년간 드셨어요. 소금물로 바꾸신 후 3주 만에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대요. 대전에 사시는 67세 여성분은 밤에 화장실을 4번씩 가셨는데 지금은 한 번으로 줄었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아요. 기억하세요. 첫째, 천일염을 선택하세요.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함께 들어있어서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마트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둘째, 미지근한 물 종이컵 하나에 천일염 반 숟가락을 녹이세요. 찬물은 안 됩니다. 셋째, 잠들기 1시간 전에 천천히 드세요. 한 모금씩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마음으로 마시면 됩니다.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돈 안 들고 부작용 없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강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셨잖아요.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셨고 자식 키우느라 우리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수면제 없이도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잠드는 힘을 다시 깨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밤 불 꺼진 부엌으로 가셔서 종이컵 하나 꺼내시고 소금 반 숟가락 넣어보세요. 천천히 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 이젠 쉬자. 그 한 잔이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을 다시 켜줄 겁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도 편합니다. 실천하신 분들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소금물 마셔봤어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런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이 영상을 주변에 꼭 나눠주세요. 아직도 수면제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먼저 알고 알려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수면제보다 강한 건 균형입니다. 그 균형을 되찾는 건 한 잔의 소금물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몸이 그 균형을 다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서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건강한 잠 1시간이 비싼 보약 10첩보다 낫습니다. 오늘 밤 소금물 한 잔으로 그 보약을 시작하세요.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감사합니다.